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통입니다. 몸통.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이라고 망상장애라고 후려치고 그리고 그 밑에 조갑제 똘마니들을 주렁주렁 몰고 다니고 있는 몸통이 조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갑제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60대 꼬마 무리들이 누구냐? 제 눈에는 나름대로 똑똑하지만 그러나 헛똑똑일 수밖에 없는 정규재,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때려 정규재, 경제학자 이병태, 동아일보의 김순덕,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이 4명 사진을 나란히 보시지만 이들이야말로 조갑제를 보스로 하는 똘마니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식 밑에 나란히 중앙일보 출신의 김진, 그 다음에 문화일보 출신의 윤창중까지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거듭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우파가 이렇게 둘로 쫙 쪼개졌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문제는 조갑제라고 하는 사람이 몸통이고 그 사람이 가지는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에 멀쩡하던 이들이 망가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새삼 궁금합니다. 조갑제가 그럼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고 하는 점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됐냐? 이걸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 조갑제가 삐딱하게 돌기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10년 전입니까? 2015년 전 자유파가 그때 서울시장으로 있던 좌빨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 병역 비리 의혹을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조갑제가 당연히 박원순을 공격하는 우리 편을 들 줄로 알았는데 거꾸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원순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박원순을 시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마녀 사냥입니다. 라고 조갑제가 쌍지팡이를 짚고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라고 박원순을 시켜 세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자유우파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게 바로 조갑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빨간 시장 박원순이와 보수 논객 조갑제 사이에 있을 수 없는 미로리, 저게 뭔 그림이냐 도대체 저게. 저게 그림은 그림인데 매치가 안 되는 그림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둘 사이에 뭐 돈을 주고받았나 뭐냐 안 보이는 커넥션이 뭐냐는 지금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여튼 조갑제가 자유파의 원수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조갑제는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광주 5.18에 북한이 개입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참으로 냅다 뿌리는 사람이 바로 조갑제였습니다. 아주 악명이 자자합니다. 즉 조갑제는 누구냐? 자유파와 좌익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조갑제가 짜잔하고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싶었는데 거꾸로입니다. 좌빨을 옹호해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고 욕질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10년 가까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좌파들, 좌익들은 늙은 조갑제를 막 열심히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조갑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는 지금 좌빨들이 엄청 끼고 돌고 있습니다. 좌익들이 따르면 조갑제야말로 좌익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멋쟁이다. 아주 합리적인 우파다. 이런 사람을 극우라고 할 수 없다. 강력한 우파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진짜 우파다. 나머지는 다 극우 쓰레기들이다. 뭐 이런 식의 조갑제는 멋진 남이고 멋진 남자고 나머지는 쓰레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도 안 찹니다. 우리를 배신했던 정규제가 요즘 좌빨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전부터 조갑제는 좌익들을 위한 애완견, 좌익들을 위한 푸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갑제의 역할은 전방입니다. 국힘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을 그렇게 끼고 돌았던 게 바로 조갑제였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죽어라 깝니다. 미친 듯이 깝니다.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의료대란 포함해가지고 아주 좌빨들보다 더 지독하게 윤석열을 뒤에서 물어뜯고 했던 게 바로 조갑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조갑제는 변질이 돼도 한참 변질이 됐다. 그 나쁜 영향력 때문에 정규제가 망가지고 뭐 최보식을 포함한 동아일보 김순덕을 포함한 경제학자 뭐 이병태를 포함한 몇몇 60대 멀쩡하던 친구들이 지금 한꺼번에 쓰러졌다. 자유파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갑제는 제가 볼 때 맛이 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보면 국힘을 향해서 국힘당을 향해서 더럽게 미쳤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12.3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놀라우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문재인의 경우에는 그때 김문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문재인은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처단하는 게 맞다고 하는 우리의 충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보건 간에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윤석열을 향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름 아닌 보수 논객의 간판 스타인 조갑제가 했다? 조갑제가 미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조갑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인간으로 어느 순간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조갑제의 변신은 정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물론 조갑제는 때로는 점잖게 헛소리도 가끔은 내뱉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낡은 보수는 사라질 것입니다. 개소리죠,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이준석이를 불러들여서 대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렇게 근엄하게 선언을 했지만 지금 이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조갑제는 안목이 없습니다. 코앞에 있는 사실도 사실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엄 이후에 보수가 망가졌습니까? 오히려 젊은 보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왜 조갑제만은 애써 외면하는지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갑제 저 사람이 정말 수상하다. 북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조갑제 간첩론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조갑제가 간첩이라고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갑제 간첩에 동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아무나 간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우파에게 득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조갑제는 어쨌거나 1980년대 이후 보수주의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종북 얘기만 나면 입에 거품을 봅니다. 종북 때려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을 비판하는 것을 가장 일관되게 뚜렷하게 활동을 해온 게 조갑제입니다. 김대중을 때리는 책도 두세 권 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라는 분이 펴낸 박정희에 대한 그의 책은 아직도 낡은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지금도 글을 열심히 쓰고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대단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라는 분과 저 평론가 조우석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공적인 논의는 별도다. 사적인 교육관계는 교육관계지만 공적인 논의는 칼처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칼을 뽑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조갑제 할배가 왜 저징역인가는 아직도 모든 게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 칼럼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정규재, 이병태, 김순덕, 최보신과 함께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인간들 헛똑똑이 부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좌익들의 적극적으로 동조는 안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건 얄팍하게 머리 굴리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로 아차하는 순간에 전락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망치는 게 조갑제와 그 아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방송 말미에 제 할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조갑제 등을 한때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대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노는지 정말 속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죽어서 환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을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지금 이를 박박 깔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잘한 게 많이 있지만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넘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린다면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힘의 공백을 밀고 들어오는 것은 친북, 친중 세력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식이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로 존재한다면 선관위한테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안 되면 특검을 가동을 하라고 재촉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갑제는 자기가 무슨 굉장한 결정적인 정보도 없으면서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좀 새삼 선언을 합니다. 조갑제 같은 배신자의 무리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니고 놀랍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그룹이 확인이 되고 정말 백일하에 밝혀진다면 정구제는 그 전에 조갑제는 언론 활동을 중지하고 즉각 은퇴를 해야 됩니다. 붓을 꺾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맞느냐 우리가 실수한 거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조갑제 그분이 반론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신문에 지면이 됐건 유튜브 방송에 생중계가 됐건 어떤 조건이라도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걸 터놓고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밝힐 걸 밝히고 드러낼 걸 드러내는 게 옳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기꺼이 논쟁을 받아주겠다.
참과 거짓을 가리자는 제안을 오늘 방송에서 조갑재 대표에게 맞아드렸습니다. 일부 조갑재 대표가 듣기 불편한 대목이 있다면 제 본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